저는 지금 약 95년 전에 만들어진 숨겨진 간이역을 둘러보고 총 길이 14.5km에 달하는 맨발 황토길을 걸어보기 위해 무궁화호를 타고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KTX 이음과 같은 신규 열차에 비해 속도는 느리지만 운임이 저렴해서 저도 여행을 갈 때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저는 용산역에서 무궁화호를 탔는데요. 도착까지 약 1시간 50분 정도 이동해야 합니다.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약 1시간 50분을 달려 신탄진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급행 2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급행 2번 버스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신대아파트 한국수자원공사 정류장에 하차했는데요. 여기서 건너편으로 넘어가 74번 버스로 환승하면 오늘의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시간이 30분 정도 남아서 이곳 주변에 숨어있는 신기한 장소 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정류장에서 신탄진역 방향으로 3분만 걸어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자 오래된 역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역은 2007년 6월부터 여객열차가 정차하지 않게 된 간이역인 회덕역입니다. 회덕역은 1930년 10월부터 영업해온 철도역인데요. 그런데 신탄진역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문제 등으로 2007년 6월부터 모든 여객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부선과 같은 우리나라의 핵심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길목이라 역에는 관리자분이 항상 상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직원분의 안내로 안전하게 회덕역을 통과하는 기차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처럼 열차가 통과하기 전에 신호가 바뀌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정신없이 열차들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74번 버스가 도착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버스를 타러 가볼까요? 환승입니다. 환승. 74번 버스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장동지구 산림욕장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환승입니다. 여기서 건너편에 있는 차단봉 너머로 들어가면 오늘의 목적지가 나옵니다. 길을 따라 들어가자 산길 안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황토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총 길이 14.5km의 맨발 황토길이 있는 계족산 황토길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길이 아니라 선양소주의 조웅래 회장이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해 만든 길입니다. 입장료가 없어서 별도의 매표 없이 바로 신발을 벗고 입장하면 됩니다. 그럼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이 황토길을 맨발로 한번 걸어볼까요? 황토는 전북 김제와 익산 부근에서 구매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2,000톤의 질 좋은 황토를 가져와 이곳에 깐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개족산 황토끼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무려 19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맨발로 황토끼를 걸어보는데 기분 탓인진 모르겠지만 뭔가 건강이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으니 평소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자연의 포근함을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황토의 색감이 좋고 촉감이 부드러워서 맨발임에도 이물감 없이 걷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르니 항상 주의하며 걷는 게 좋겠죠? 참고로 황토길 곳곳에는 화장실도 많이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맨발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세족장도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들고 맨발로 걷다가 잠시 쉬고 싶어지면 발을 씻은 뒤 신발을 신고 걸으면 딱입니다. 참고로 14.5km의 황토길을 모두 걸으면 약 5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체력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신발을 들고 다니다가 신발을 신고 트레킹을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계속 걸어볼까요? 계속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저는 개족산성 쪽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이정표에서 약 30분을 걸어 개족산성에 올라갈 수 있는 입구 쪽에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개족산성이 붕괴돼 올라가 보진 못했습니다. 다음에 산성이 복구되면 꼭 다시 와보고 싶네요. 저는 개족산성 입구까지 트레킹을 하고 다시 하산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처음 74번 버스를 타고 하차했던 장동지구 산림욕장 정류장 맞은편에서 다시 74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10분을 달려 다시 신대아파트 한국수자원공사 정류장에 하차했는데요. 여기서 다시 신탄진역으로 돌아가도 되지만 해가 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버스를 타고 명소 한 곳을 더 둘러볼 계획입니다. 저는 다시 급행 2번 버스를 탔는데요. 701번이나 711번 버스를 타도 무방하니 참고 바랍니다. 버스를 타고 약 35분을 달려 은흥정이 거리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골목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가 나옵니다. 길을 따라 들어가자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대전광역시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이자 제과점인 성심당입니다. 원래부터 유명한 빵집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많을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도 회전이 빨라서 10분 정도 기다리고 바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갓 구워진 빵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절로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성심당의 대표 메뉴인 튀김 소보로는 한 개에 단돈 1,700원밖에 안 하는데요. 배고플 때 간식으로 우유와 함께 먹으면 딱입니다. 성심당 구경을 마지막으로 이번 대전 걷는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아까 하차했던 은흥정이 거리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대전역으로 가면 됩니다. 기차와 버스를 이용해 편히 갈 수 있었던 계족산 황토길, 그리고 그곳에서 맨발로 오롯이 느낄 수 있었던 자연의 건강함과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달콤한 풍경까지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대전으로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